계층 상승의 희망이 사라진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에선 이미 10년 전 그 불길한 징후가 시작됐습니다. 한 경제 잡지를 통해 알려진 격차 세습 실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1970년대) 1억 명 중류 사회를 표방하며 경제 호황기를 구가했던 일본. 일본 국민들은 노력한 만큼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지금, 일본 국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미래가 밝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가 자식 세대까지 세습되는 사회. 더욱이 교육이란 수단을 통해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현실. 어딘지 우리나라와 닮은 모습입니다. 学力の格差っていうのは所得によって非常にあるということもはっきりしてまして、これは日本の場合学力テストっていうのをやってますので、その結果を見ると学力と所得の非常に高い関係があります。その一つは今言った学習費、それからもう一つはキムさんが言われた、親の教育に対する、審査ですね。それも相当違いますので、やはりそういったことがいろいろな要因が重なって学力の差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립교육 루트를 밟을 때 교육비는 한화로 약 1억여 원. 반면 사립 루트를 밟을 경우 무려 4억 원이 넘는 교육비가 듭니다. 사립학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 세습에 대해 일본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日本にも2008年とかリーマンショックあたりでその格差世襲っていう単語がある、その下流の子供は下流のままっていう風潮があったというか、流行語にもなってる言葉があったけど、それについて実感する？みんなは実感する？するね。時代だったけど、今度からなんか入試が変わって、面接とかボランティア経験とか、学校の成績とかが全部重視されるようになると、私これこそ本当に格差が固定されるというか、もう上流階級の子供にお金かける子のところはそのままいい大学に行けて、そうじゃない子はもう無理になるかなと思う。自分の両親も実は自営業で、ただ飲食業、弁当屋さんの飲食業なんでね。でも実態としては儲けを出すのにすごい大変で、子供3人を大学生まで養うのに結局諦めちゃって、奨学金で3人とも大学に行かせるような。なんか思ったのは、高校入った時にやっぱりお金持ちとか多いから、そういう子はお金をかけてきてるけど、必ずしもなんかその地頭的には別に中学に通ってた時にあんまり地頭的にはあんまり変わ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がして、そこにお金をかけたかかけられなかったか、結局そういう友達は頭良くてもやっぱりもうお母さんになってる友達がたくさんいるから、情報格差っていう感じですね。あるよね実際に。だから情報格差っていうのが結局貧困の最前線みたいになっちゃう。でその子が能力あってももう全然そっちのチャンスに飛びつかなかった。やっぱり自分も結婚して子供が生まれたら、自分と同じように私立の中高に入れて、海外の大学とかに行かせたいなってもう今から思っちゃう。なんかそれを見たら結構生まれた家庭が違うだけで20年間の人生ってこんなに変わってきちゃうんだなと思うし、そこでもう決まっちゃうから、その先の人生もやっぱり大学の友達を見ればみんないい企業に入って、それから親も金持ちだったけど自分も金持ちになるし。
계층 이동 통로가 막히며 사회는 역동성을,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 미래에 대한 기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일본 국민들의 의식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큰 반면 비정규직 자녀는 월등히 낮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란 믿음 역시 계층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자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 반면 비정규직은 사회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차가 컸는데요. 부자는 74.1%, 비정규직은 겨우 23.2%가 재기능을 한다고 답했습니다.簡単に言えば一番痛かったのは親の格差は子供に引き継が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もその300万の親と1億円の親でできた子供の育ち方にあまりにも差がつくのは良くない。もう一度子供は子供で同じスタートラインから競争するべきだというのが言いたいこと。도쿄 인근의 한 쉐어하우스. 일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 나다 씨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본 젊은이죠. 成績は高校の時は、すごく良かったです。高校に、中学校から高校に入るんですけども、高校に入った時1位でした。学校の中で一番でした。 입시 명문고 출신이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 입학에 꿈을 접은 후 줄곧 니트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다 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데요. 선호하는 식당은 저렴한 가격에 리필까지 해주는 곳. 오늘의 첫 끼이자 마지막 식사. 기회가 있을 때 배불리 먹어두는 게 나다 씨가 사는 법이죠. 한화로 1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나다 씨. 수입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또래 젊은이들이 월급과 승진을 위해 일할 시간. 나다 씨는 가고 싶은 장소, 보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죠. 생활비는 투전기 게임에서 딴 돈으로 충당한다는 나다 씨. 노력해도 더 나아지기 힘든 시대. 그는 현재의 행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将来の夢考えてないです。僕、3週間より先のことは考えてないです。なんで何が起こるか分かんないんでどうなるか分かんないです。今大満足なんですね。収入はゼロ、お金はほとんどない。でも毎日楽しい、幸せ、嫌なこととか辛いことは全部やらない。だから幸せ。 밤이 되면 나다 씨는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은 나다 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小竹さんとテマさんがちょいちょい 비록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방송이 끝나면 나다시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俺あれでゲームやってるよゲームやってるよ 계층 상승의 희망이 사라진 사회. 절망의 나라에서 찾은 행복이 씁쓸해 보이지만 어쩌면 10년 후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경쟁력.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제도 속에서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부모가 대신 뛰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하위권 성적이라도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17%나 높았습니다.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대부분 10% 남짓.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수치지요.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명문대를 볼까요? 소득 최상위층 자녀들이 70% 이상. 재학생 10명 중 7이 금수저 출신. 상대적으로 부유층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많이 간다는 속설이 사실로 입증된 결과죠. 이를테면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집안이 좀 어려운 친구의 잠재력은 사장될 수 있고 집안이 부유할 때에만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소득 격차가 학벌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교육 사다리는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인생 역전은 불가능하고 부모의 계층 대물림은 더욱 단단해지죠. 오늘 대한민국 부모들의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본인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낮다고 답변한 비율이 20년 전엔 10%였지만 최근엔 50% 가까이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격차가 아주 심하거나 혹은 격차가 대물림되는 것, 즉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현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의 제일 목표로 두고 사회 개조 혹은 경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 자본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어려움이